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길었던 장마 그리고 덥고 습한 기후로 인해서 올가을은 야생버섯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충북 농업기술원에서는 가을철 무분별한 야생버섯 채취와 섭취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국내 자생버섯의 77%가 독성이 있거나 식용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요. 색이 화려하지 않거나 곤충이 먹은 흔적이 있는 버섯은 먹을 수 있다라는 속설은 모두 잘못된 거라고 하니까요. 식용 여부 구분하기 어려운 야생버섯은 먹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CJB 모닝와이드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저희 CJB는 지난 6월 청주시가 추진하는 대청호 주변 둘레길 공사가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청주시는 이번 달까지는 공사를 모두 끝내 둘레길을 개장하겠다고 했지만 취재진이 현장에 가보니 또다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가 대청호에 둘레길을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진행 과정을 살펴보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청주시가 사업비 16억 원을 들여 문의면에 추진 중인 전체 3km 길이의 문산길입니다. 지난해 여름 준공을 코앞에 두고 애써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 침수돼 준공 시기를 1년이나 미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둘레길의 완벽한 조성에는 실패했습니다. 청주시는 준공 목표를 올 9월로 잡고 지난 6월부터 지형이 높은 뒤쪽으로 길을 다시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와보니 지난달 쏟아진 폭우 때문에 대청호 수위가 또다시 높아지면서 애써 옮겨놨던 길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철제 구조물들은 또 휘어져 버린 채 힘없이 지지되고 있습니다. 둘레길 위편에 있는 경사면도 위태롭습니다. 지반이 침하되면서 축대가 무너져 내려 폭우가 쏟아지면 당장이라도 길을 덮쳐버릴 상황입니다. 서서히 내려놓는 데다 또 해봐요. 계속 다리벌이 내려왔는데 거기다 또 하는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청주시는 지반이 안정될 때까지 공사를 잠시 중단시키고 당분간 선착장 앞 호수위의 길만 개장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침수된 곳에 대안은 여전히 없어 졸속 추진에 따른 끊어진 둘레길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결혼을 계획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파격적인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충북행복결혼공제가 가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형 사업도 신설돼 기업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김영도 씨는 2년 전 충북행복결혼공제에 가입했습니다. 결혼 계획과 5년 이상 장기 근속 계획 두 가지 가입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매월 납입금의 3배 가까운 돈이 적립되니 이만한 재테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에서 모아놓은 돈을 보면은 액수가 굉장히 크게 불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입을 잘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기업주도 긍정적으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청년층의 결혼 유도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결혼 생활의 환경을 개선하며 장기 근속으로 능률 향상과 회사의 충성심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2018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충북행복결혼공제가 올해 가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미혼 근로자가 매월 30만 원만 납입하면 도, 시군, 기업의 지원까지 더해 5년 후 4,8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결혼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은 장기간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지난해부터는 청년 농업인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됐고 올해는 정부 지원형 사업을 신설해 기업의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면서 받게 되는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면 최대 0원까지 실부담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고려하셔서 좀 더 청년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도는 올해 충북행복결혼공제 목표 인원이 마감된 만큼 내년 2월에 300명 추가 모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트로트 가수의 등용문이죠. 24회 제천 박달가요제가 최초로 무관중 온라인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올해 가요제 대상은 여자의 눈물을 부른 최우 씨가 차지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왕공이 2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제천 박달가요제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관중들을 만났습니다. 현장을 찾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팬들은 랜선을 통해 오프라인 못지않은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우리 세 마리 솥대에 앉아 불불 바람을 막아주는 본선 무대에는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올라 뜨거운 경연을 벌였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호소력 짙은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여자의 눈물을 열창한 최호우 씨가 차지했습니다. 세월의 강水아픈 눈물로 사랑한 사람 말이 없어. 금상엔 안 돼요 안 돼를 부른 박상현 씨가, 은상은 신소희 씨, 동상과 인기상은 조혜린 씨와 이승환 씨가 각각 받았습니다. 수상자 전원에게 상패와 상금, 가수 인증서가 주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고요. 그리고 응원해 주셨던 저희 밴드 이제 악기 세션들이 있어요. 노래 연습 많이 하게 도와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축하 공연에는 박일남, 유진아, 진시몬, 김용인, 박구윤 등 9명의 유명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초가을의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내년도에 좀 더 멋진 모습으로 25회 박달가요제를 잘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가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가수의 등용문 제천 박달가요제. 실력파 신예들의 감동 깊은 무대는 오는 27일 CJB 녹화 방송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진천에서는 국내 참숯의 78%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참숯 생산지인 진천군이 전통과 관광, 연구를 통한 숯 산업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600도를 넘나드는 고온의 가마 속에서 굵은 참나무들이 익어갑니다. 장대를 이용해 시뻘건 숯덩이들을 꺼내고 모래 속에서 엿새간 식혀 백탄이 됩니다. 인근의 또 다른 전통 가마에서는 열흘 동안 굽고 식히는 데까지 25일이 걸려 흑탄이 완성됩니다. 아직까지 전통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다 숯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작업으로 다 해야 하다 보니까 어떤 경험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천에서는 전국 참숯의 78%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전통 방식의 가마가 있는 전국 47곳 중 14곳이 진천에 있고 이 14곳 중 13곳이 백곡면에 몰려 있습니다. 지난 1801년을 전후해 신유박해를 피해 들어온 천주교 신자들이 화전을 일구고 참나무를 베다 숯을 구워 내다 팔았던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천 참숯은 산림청 공모에서 30억 원을 지원받고 지난해에는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되며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광을 접목시킨 참숯 클러스터도 조성됩니다. 2024년까지 숯가마 찜질방과 노천탕, 야영장 등을 갖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숯 제품 연구실과 숯 생산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2차와 3차 숯 산업 활성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기 정화, 그다음에 이런 의약품, 그다음에 이제 건축 자재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분야를 통해서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숯 생산시설이 지난 5월 미세먼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집진시설 강화 등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고민도 안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